메타버스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건국대학교 윤경로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로 교수님은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전산학 박사를 하셨고요. 전 LG전자 기술원 그리고 다수의 ISO, IEC 표준 에디터도 맡으셨고요. 현재도 23093-1 에디터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립전파연구원 멀티미디어 부호화 전문위원회 대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디지털 가상화 포럼 의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교수님 주도로 2019년에 IEEE 2888 워킹그룹을 신설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도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메타버스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가상화 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윤경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메타버스에 관련된 표준화 동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사실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중반, 2007년, 8년 이때 나왔던 메타버스의 정의가 있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벌써 한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야기하는 메타버스는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달라지는 메타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표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정의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992년도에 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SF 소설에서 처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거기서 이야기하는 메타버스는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마크해 놓은 것이 그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쪽 눈에 서로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스테레오스코픽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눈을 통해서 다른 영상이 들어옴으로써 3차원 영상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동영상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해상도가 한 면당 2K 픽셀 이상 지원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최고의 고화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실체처럼 느낄 수 있는 3D 비디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디지털 사운드라고 지금 이어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디지털 사운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현실적인 사운드 트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visually 그리고 orally 시청각적인 측면에서 가장 실제 같은 이런 체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가상의 공간을 가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메타버스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 이후에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에 미국의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이라고 하는 데서 메타버스 로드맵 오버뷰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그 당시에 모여서 논의를 하고 논의의 결과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린 거죠. 그때 그 글을 보면 그 문서를 보면 메타버스의 정의가 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된 한 포인트를 뽑아낸다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상으로 형성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가상 공간의 융합으로 사용자에게는 이 중에 어느 하나로도 경험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키워드는 먼저 가상으로 형성된 물리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AR, VR, MR, XR 등을 모두 통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 이것이 이제 어떻게 융합이 된다 또는 증강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가상 공간의 융합. 그래서 물리적으로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순간에도 그것은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갖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3D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인터랙티브 게임.
그런 게임들과는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간다든지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환경이 설정이 되고 거기서 내가 활동을 하게 되죠. 물론 그 안에 이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들어가는 있습니다. 또는 캐릭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활동을 끝내고 뭐 슈팅 게임이었으면 뭐 하다가 뭐 총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돼서 그 게임이 끝나면 내가 활동하던 그 공간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물리적으로 지속된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그런 경우는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통일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라는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캐주얼하게 정의를 다시 해봤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나인 듯 내가 아닌 나 같은 다른 나, 또는 남인 듯 남이 아닌 남 같은 내가 그 살아가는 몰입 가능한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몰입 가능한 세상은 가상일 수도 있고 현실의 증강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바타를 통해서 또는 나를 대신하는 어떤 캐릭터 또는 디지털 휴먼을 통해서 내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다른 또 다른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바로 메타버스다. 그 세상은 물론 이 IT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XR과 같은 확장 현실에 기반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현실을 증강해서 융합할 수도 있고 순수한 가상일 수도 있는 이런 세상이 메타버스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TTA 표준화 로드맵는 이름이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2022년 버전에 TTA 표준화 전략맵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메타버스 컨텐츠 기술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메타버스 컨텐츠 기술이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 확장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된 가상 공간이 여기서 이야기는 완전한 가상 공간일 수도 있고 현실에 증강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현실과 가상을 융합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상 공간이 물리적 지속성을 가지고 현실 세계와 융합한 형태의 응용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요소 기술을 메타버스 컨텐츠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타버스의 정의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메타버스에만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다른 데 적용할 수 있는 기술도 모두 통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굉장히 제너럴한 의미의 메타버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의 정의를 따른다면 과거에 나왔던 많은 게임이라든가 대부분의 가상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기술 개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딱히 그렇게 기술 개발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좀 거기에 뭔가 좀 추가가 돼야 된다 하는 요구사항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5가지의 요구사항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3D 가상현실 또는 혼합현실에 기반한 가상융합세계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User Created Content 또는 User Created 3D Asset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만들어서 업로드할 수 있는 또 사용자가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나 3D Assets들의 지원이 가능한 가상세계 또는 융합세계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가상세계. 여기서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소셜 네트워크, 사회관계망 서비스 뭐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뭐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그러죠. 뭐 그래서 우리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모여라 내지는 우리 과 친구들 다 모여라 하는 이런 이제 사회 활동을 가상 세계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현실과 융합되는 세계여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던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융합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술적인 챌린지는 현실과 융합이라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간 방향은 결국은 현실에서 내가 하는 것이 가상세계에서도 반영이 되고 가상세계에서 뭔가 액션을 취한 것이 현실에서도 반영이 되는 이런 융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5가지로 메타버스의 요구사항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또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메타버스들이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또 이제 연구계에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표준들을 찾아보면 결국은 이 5가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표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3D 가상현실, 혼합현실에 기반한 가상융합세계라고 하면 결국은 3D 가상현실 또는 3D 혼합현실을 지원해주기 위한 표준들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거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표준들을 제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mpeg-i라든가 OpenXR, WebGL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peg-i라고 하는 것은 JTC1 산하에 SC29라고 하는 스탠다드 커미티가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부호화에 관련된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거기서 만든 대표적인 표준으로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PEG 1, 2 우리 디지털 TV 방송의 그 비디오 포맷이 MPEG 2 비디오죠. 그리고 전송하는 것은 MPEG 2 시스템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우리 많이 듣는 음악들, MP3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는데 사용하는 JPEG 이런 것들이 모두 다 JTC1 산하의 SC29라고 하는 표준화 그룹에서 만들어낸 표준들입니다. 거기서 요즘 만들어내고 있는 표준으로 이제 mpeg-i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제목에서 보시듯이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 미디어, 몰입 환경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에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과 굉장히 잘 맞는 표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mpeg-i라고 하는 표준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3가지를 제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 2의 Omnidirectional Media Format, 파트 5의 Visual Volumetric Video Based Coding, 그리고 파트 9의 Geometry Based Point Cloud Compression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괄호 안에 보시는 것처럼 그 VPCC 그 3번째 것은 GPCC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2번째 것은 실사 기반의 몰입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VPCC, 비디오 기반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번째 23090-9는 지오메트리, 즉 그래픽스 기반의 몰입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코딩 표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현재는 3DOF에서 3DOF 플러스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6DOF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DOF라고 하는 것은 3축이 있죠. 3축. 3축에서 나는 가만히 있고요. 사용자는 가만히 있고 3축에서 이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뷰포인트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이게 피치고요. 이게 요고 이것을 롤이라고 하는데 요 세 방향의 움직임의 자유도만을 제공하는 것이 3DOF고요. 3DOF 플러스는 3DOF에서 6DOF까지 진행하는 그 중간 과정인데 이 3축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씩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돌아가서 이 카메라 뒤쪽으로 돌아간다든지 하는 것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시야를 바꿀 수 있는 정도는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이 3DOF 플러스이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mpeg-i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6DOF, 제가 일어나서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3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간은 3축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3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3축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고 3축을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하는 것을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6 degrees of freedom, 6DOF 또는 6자유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6자유도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GP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스 기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VPCC 같은 경우는 비디오 실사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픈 X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 크로노스 그룹이라고 하는 민간 단체입니다. 민간 단체에서 개발한 표준입니다. 오픈 XR은 이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로스 플랫폼 포터블 AR, VR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 VR 등을 지원하는 기기들이 있죠. 우리 아주 쉽게 얘기하면 HM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 뒤집어 쓰는 기계들,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을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세서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자기 고유의 커맨드들이나 뭐 인터페이스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내가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입장에서 편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 디펜던시를 제거하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그래픽스 관련된 API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픈 XR, 그래서 크로노스 그룹에서 만들어서 릴리즈를 했죠. 그래서 그 밑단에서 그럼 그래픽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크로노스 그룹에서 또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만들어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볼칸이라고 하는 얘가 이제 이 그림에 나와 있고요. 걔는 이제 3D 렌더링을 하기 위한 그래픽스 가속 라이브러리이고요. 그거 말고도 뭐 다른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오픈 XR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GL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웹G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웹 기반입니다. 이거는 이제, 로열티 프리 웹 스탠다드인데요. 웹 3D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서 릴리즈를 했고, 사실은 이 크로노스 그룹의 오픈GL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GL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그 HTML5 기반으로, 확장을 어떻게 보면 포팅을 해놓은 것이 웹GL입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 웹GL 2.0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돼서 그래서 이제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우 레벨의 3D 그래픽스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GL 2.0을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웹GL하고 또 이제 이거 로우 레벨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니까 그 윗단에 이제 XR 이라고 하는 오픈 XR과 같은 그런 이제 API와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대부분의 이 브라우저들이죠. 웹 브라우저들이 이 웹GL 2.0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User Created Content 또는 User Created 3D Asset의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뭘 만들어서 내가 메타버스에 올릴 수 있어야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표준이 GLTF라고 하는 표준이 있습니다. GLTF라고 하는 표준, 이것도 역시 크로노스 그룹에서 만든 표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GLTF 2.0 Scene Description Structure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하이 레벨 신텍스를 이용을 해서 그래픽스 오브젝트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그 브라우저라든가 뷰어라든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는 뭐 PNG, JPEG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 포맷으로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3D 그래픽스에서는 이제 GLTF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로노스 그룹에서 밀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것들이 대부분 다 진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뭐,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툴에서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스의 특징은 또 PBL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Physics Based 모델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PBR이죠. Physics Based Rendering. 예, 그래서, 이 물체의 재질을 표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의 그래픽스나 과거의 이미지 같은 데서는 사실은 픽셀 하나하나에 컬러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컬러를 지정해줘서 그걸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물리적으로 얘가 어떤 물체냐, 어떤 물성을 갖는 애냐, 그리고 그의 특징은 뭐냐를 기술을 해줌으로써 그것을 재생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좀 더 실감나는 재생이 가능하게 이렇게 해주는 스탠다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가상융합세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이라든가 또 특히나 NFT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지원해주는 도구가 될 것이고요. NFT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나 3D 에셋, 꼭 반드시 또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만든 걸 수도 있죠. 그런 에셋들이 있을 때 걔의 어떤 소유 관계 이런 것들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NTF입니다. NFT입니다. NFT. 그래서 Non-Fungible Token의 줄임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크립토 토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암호화폐. 얘네들은 이제 뭐 1토큰이면 1토큰이에요. 1토큰끼리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것은 각 토큰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 토큰이 어떤 물체에 붙어 있는 또는 어떤 에셋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서 1대1 교환이 불가능하고 또 그걸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어떤 디지털 에셋 자체에 대한 메타데이터, 거래 정보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에셋 자체는 다른 곳에 보관해서 링크를 제공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한 형태로 거래 조건 같은 것을 명시할 수 있게 해줘서 어떤 표준화된 형태로 이런 디지털 에셋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뭐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더리움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스탠다드에 ERC721이라고 하는 스탠다드와 ERC1155라고 하는 스탠다드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표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NFT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NFT를 만드는 것을 이제 민팅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러면 민팅을 할 수가 있느냐? 리얼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것에 관한 디지털 버전을 만드는 것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 인격권이다, 뭐 배포권이다, 뭐 이런 복잡한 저작권들에 관한 이슈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해결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내가 막 올리고 싶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주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과 융합되는 가상 융합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가상세계가 융합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지금 MPEG-V라든가 IEEE 2888이라고 하는 표준들이 있습니다. MPEG-V는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로즈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에트리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감성 효과, 또 감각 효과를 전달을 해서 가상세계 또는 이 디지털 컨텐츠에 있는 그런 이제 효과들, 감각 효과를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이 MPEG-V고요. 또 다른 것은 하나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아키텍처는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MPEG-V 파트 4가 있는데요. 얘는 버추얼 월드 오브젝트 캐릭터리스트, 그러니까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객체들의 특성을 기술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요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양파나 캐럿, 그러니까 이제 당근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가상세계에서 그 양파나 캐럿의 특징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를 때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난다든지, 냄새는 어떻게 난다든지, 그리고 얘 단단하기는 어느 정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렌더링하는 쪽에서 그것을 맞추어서 렌더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양파를 썰 때는 석석 하는 소리가 난다든지, 튀길 때는 뭐 어떤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재생해 줄 수도 있고, 냄새도, 이건 어떤 냄새다라는 것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골프 클럽을 보여주고 있는데,
휘두를 때 나는 소리라든가 히팅할 때 나오는 쩡 하는 소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기술을 할 수 있어서 이건 뭐냐 하면 가상세계가 있어요. 저기 지금 위에 보시면 여기 지금 Virtual World 1, Virtual World N 이렇게 있는데 가상세계들이 여러 개 있을 때 하나의 가상세계 또는 이것을 메타버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당시에는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파퓰러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가상세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타버스에서 정의된 객체가 다른 메타버스에서 다시 정의하지 않아도 같은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옮겨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만드는 표준입니다. 그리고 IEEE 2888 표준은 지금 Interfacing Cyber and Physical World Working Group이라는 이름이 나타내듯이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융합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 그룹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6개를 나열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4개의 워킹 그룹들이 태스크 그룹인데 정확하게는 태스크 그룹이 형성이 돼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센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구동기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있으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어느 정도 융합할 수 있습니다. 센서를 통해서 현실 세계의 환경 정보를 읽어드리고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가상 세계에서 받은 정보를 현실 세계에다 구현할 수 있어요. 바람을 불게 한다든지 온도를 올린다든지 뭔가 오브젝트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표준이 오케스트레이션 오브 디지털 싱크로나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객체들 하나하나를 가상 세계에서 매핑했을 때 이것을 이제 디지털 띵이라고 볼 때 얘네들 간에 어떻게 동작해야 내가 원하는 동작을 구현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어떤 브로커라든지 어떤 에이전트가 있어서 그런 이제 디지털 띵들의 역할을 좀 조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미션 컨트롤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표준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의 응용인데요. 가상세계 재난 대응 훈련 시스템입니다. With 6 degrees of freedom.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서 가상세계를 통한 재난 대응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고 밑에 두 개, 5번과 6번은 현재 제안한 상태입니다. 제안해가지고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12월 달에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새로 이제 시작되어야 될 표준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것은 이 네 번째 가상현실 재난대응 훈련 시스템의 어떤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위한 표준이고요. 여섯 번째는 홀로그래픽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이어주는 좋은 도구다. 물리세계에 있는 것을 가상세계로 표현했다가 가상세계에 있는 것이 다시 물리세계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3D로 3디멘셔널리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홀로그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준까지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가상세계가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의 나는 대학 교수지만 가상세계로 들어가면 뭐 제가 아이돌 가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또 현실과 유사한 가상세계, 그래서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는 가상세계, 그리고 현실과 융합해서 함께하는 가상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친구와 같이 쇼핑을 가고 싶은데 내 친구는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으로 저와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물리세계와 가상세계를 같이 보면서 내 친구가 옆에 가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고 또 그 친구는 저를 또 가상으로 보고 그래서 같이 뭔가 액션을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와 실물화폐가 이제 혼재되는 세상이 올 수 있어요. 메타버스에서 거래를 합니다. 그때 메타버스만을 위해 만든 가상화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실물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하는 대상은 부동산과 같은 현물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그 3D 세계에서의 또는 가상 세계의 가상 재산도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같이 모인다고 했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되면 페이스 투 페이스와 온라인 대면이 같이 섞이는 이런 환경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타버스란 다양한 특성을 갖는 서비스 응용을 지칭하는 용어고 궁극적으로 메타버스 형태로 웹이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야에서 그 메타버스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이 존재하거나 표준화가 진행 중이고 이런 표준들을 잘 활용한다면 후발주자들이 진입장벽을 낮추고 진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혁신적인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